이게 지역 사랑도 넘치시고, 근데 또 이제 국회에서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법사위에. 예, 어떠셨습니까? 이제 들어오는 모습 보면서. 다행이죠. 네, 오늘부로 국회가 정상화되는데 정상화되죠. 사실 법사위 와서 네. 우리 정청래 위원장이 야무지게 잘했어요. 정시 출발. 그렇죠. 한 달 늦게 예. 지각으로 국회에 오신 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조단조단 네.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상을 둘러싸고 즉 우리 속담에도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자기들이 일으켜 놓고 비난을 정청래 위원장한테 한다? 네.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학생들이 지각해 놓고서는 선생님 둘러싸고 뭐라고 그렇죠.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예. 그러는데 한 가지 희망을 보았어요. 음. 여당 의원들이 순한 양이더라. 아. 그래서 금방 또 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 우리 법사위가 아. 이 원장도 네. 저부터 품격 있게 품격 있게. 상원답게 음. 활동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상화가 되고 있는 국회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윤리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오는 이거-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네.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은 할만 해보자 한바탕 붙자. 그러니까 또 사실 이렇게 되는데. 좀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네. 우리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선임됐을 때 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음. 다 생각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여야 의원들, 특히 여당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을 인정했기 때문에 조용하게 정부가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네. 품격 있게 하자. 품격 왜 있게 자꾸 가서 지각한 사람이 선생님한테 사태질하면 안 되죠.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이 네. 그거 개념할 뿐이 아닙니다. 야무진 분이에요. 맞아요. 아, 국회법도 막 다 이제 얘기해주고 읽어주고. 네. 아니 그리고 뭐 네. 존경하고픈 아, 그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공부는 내가 더 많이 했다. 이건 원천적으로 의원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존경하고픈, 저는 이런 단어 처음 들어봐요, 저도. 아니 뭐 저도 그렇죠. 예. 저도 비아냥 잘 거리고 잘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국회가 오늘부로 정상화됐다 하면은 네. 품격 있는 음. 정청래 법사위원장, 품격 있는 법사위원, 여야 네. 가릴 것 없이 하도록 노력하자. 그 앞에 박지원도 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원구성 이제 협상에 나와서 7개 바뀌라고 복귀를 했어요. 근데 뭐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백령도 가가지고 자기는 이제 안 들어간다 뭐 이러고 있던데. 이제 자기가 한 달간 예. 정상화 못했기 때문에 또 정상화 시킨 그 공로가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있습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민주당 같으면은 사퇴를 표명하면 그대로 물러갑니다.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은 좀 권력에 순종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떤 사인이 왔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네. 대통령과 코드가 맞잖아요. 그렇죠. 부총리 부총리. 또 좋으신 분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돌아왔음. 네.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문제인데 네. 돌아오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상황 뒤에 더 알아보도록 하고, 해병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해병 특검법 이제 본회의에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넘어갔는데 입법청문회 때 저희가 의원님 활약하는 모습도 보고, 청문회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결국에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가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이 좀 짙어지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제가 네네. 청문회 때도 정리를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등 음. 55명의 대통령실 대통령 측근들과 국방부 관계자들 네.
어제까지 밝혀진 전화는 3,690통화가 이루어졌어요. 예. 청문회 당시 때는 3,677통화였는데 이제 어제부로 예. 13통화가 또 나왔어요. 자꾸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심에 네.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저도 김대중 대통령을 5년간 사실상 청와대에서 네. 중심적 역할을 해봤지만 대통령이 엄청나게 바쁜 자리입니다. 아무리 국군 통수권자라도 일개 사단장, 투스타에게 이렇게 집착을 가지면서 국방장관, 네. 뭐 여러 사람한테 3,690통화나 왔다 갔다 했을까? 경로는 왜 했는가? 해서 누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귀리 꽂히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그게 궁금했던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맞아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이것을 규명하려면은 첫째 네. 윤석열 대통령 개인 핸드폰, 음. 이시원 공직기강 기강 비서관 임지훈 국방비서관 예. 등 실세들의 아. 압수수색을 해서 폰을 빨리 확보를 해야겠. 포렌식을 하면은 어디에서 누구하고 전화했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네. 지금 현재 방금 임성근 사단장 그 뭐 멋진 해병 네. 여기 멋쟁 해병 뭐 이런 뭐 단톡방에. 단톡방에서 김건희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계한 네. 그분이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네. 이분이 단톡방에 일사단장 임성근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갖자. 네. 하는 그 그러면은 전 청와대 어쩐지 직원 얘기가 있었죠. 김건희 여사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임성근 사단장이 나는 모른다. 모른다고 하더라고. 골프 안 쳤다. 네. 하지만은 이분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청문회 나왔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네.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 800-7070 아, 8007 7070. 이 전화의 정의치가 어디냐? 아하. 대통령실이냐? 예. 어디에 있느냐? 이 전화로 통화를 했는데 그 전화기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 아, 이걸 공수처에서 찾아내야 돼요. 그렇네요. 그렇죠? 어디서? 그 다음에 왜 경로를 해서 이렇게 커졌냐? 예. 이 배후 세력을 규명하는 데는 음. 첫째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대통령 핸드폰, 이시원 중요한. 예. 국방비서관 이분들의 핸드폰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황을 보면 어제 우리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네. 기자회견을 했지만은 어쩐지 임성근 사단장한테 대통령이 집착하는 경로 3,690통화 네. 55명 이런 것들은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우리 법사위원들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단정적으로 하지 말자. 네. 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는 입만 버리면 고소해 버리니까. 그러면 또 예. 세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해요? 그럼 우리는 변호사비 들고 아주 귀찮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영부인이고 아.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쫓고 있고 기자들도 쫓고 있다. 그렇죠. 이러한 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검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음. 최상병 특검이 아니라 네. 윤석열 특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입법청문회도 그렇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은 특검을 하지 않고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라는 그렇죠. 안 돼요. 생각을 할 수밖에 안 없네요. 돼요. 네. 누가 대통령을 그렇죠. 누가 네. 관계된 배후 세력을 찾아내겠냐.